이거 오프닝이고요. 제가 이렇게 글에 결심했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선택한 컷 하나가 들어가고 이걸 선택한 컷 하나가 들어가는데 두 개를 동시에 반 갈라서 재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 결심했어! 역시 폴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폴드립이 일단 너무나 대화면이 되고 그리고 카메라가 훨씬 좋고 가볍고 그리고 들고 이번에 다니면 많이 하나도 예뻐졌으니까 무겁지가 않고 그리고 역시 이번에 폴드를 카메라도 많이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도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리트 에디터 H입니다. 저희 회사에 굉장히 화끈한 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리뷰를 하라? 그러면 사줄 것이다. 에디터 B가 갤럭시 스마트폰 리뷰를 약속했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5나 갤럭시 Z 폴드 5 중에 하나를 사주기로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놈의 존경하는 우리 직원분께서 어떤 걸 쓸지 도무지 고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에디터 B가 기존에 갤럭시 Z 폴드 4를 1년 동안 사용했었고, 이제 무거운 폰은 질려서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면서 Z 플립 5를 사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사실 좀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폴드 5를 고민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냐 물어봤더니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는 휴대성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 면에서는 폴드 시리즈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카메라 개수부터 더 적잖아요. 후면 카메라를 비교해보면 Z 폴드 5는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5000만화소 광각 카메라, 그리고 10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까지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5는 각각 1200만화소의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만 2개 탑재하고 있죠. 에디터 B는 망원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더 크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5의 카메라는 갤럭시 Z 폴드 5에 비해서 정말 화질이 떨어질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갤럭시 Z 폴드 5, 오른쪽이 갤럭시 Z 플립 5입니다. 둘 다 메인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솔직히 거의 똑같죠. 두 사진 모두 실내와 창밖의 노출차가 큰 환경인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사실 셔터를 누르기 전에는 창문 밖이 너무 밝아가지고 사얗게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창문 밖의 풍경도 노출을 잘 잡았더라고요. 자, 안부를 한번 확대해 보시면 벽이나 나무 책상의 질감 표현 같은 디테일이나 컬러 표현력, 그리고 노이즈 면에서는 왼쪽에 폴드 5가 더 잘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두드러지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창밖 풍경 사진도 찍어서 비교해봤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죠? 굳이 짜자면 똑같이 메인 광각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왼쪽의 폴드 5가 좀 더 화각이 와이드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걸 비교해볼게요. 참고로 플립 5의 카메라는 망원 렌즈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줌을 사용했습니다. 왼쪽은 갤럭시 Z 폴드 5의 광학 3배 줌이고요. 오른쪽은 갤럭시 Z 플립 5의 디지털 2.5배 줌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촬영할 때 플립 5의 카메라 줌 배율을 2.5배 정도로 설정하면 폴드 5의 3배 광학 줌과 비슷한 구도로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플립 5의 디지털 줌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간판 같은 곳을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왼쪽 사진의 폴드 5의 광학 줌보다는 플립 5로 찍은 오른쪽 사진의 선예도가 엄청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도 왼쪽의 폴드 5는 광학 3배 줌, 오른쪽은 플립 5의 디지털 2.5배 줌입니다. 구도에서 오는 느낌이나 사진 결과물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죠? 우리가 망원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멀리 있는 피사체를 클로즈업해서 더 집중된 결과물을 연출하기 위해서잖아요. 아쉬운 대로 플립 5의 디지털 줌으로도 그 느낌을 제법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책자의 글씨 부분을 한번 확대해보면 단번에 디테일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플립 5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됐고, 왼쪽에 폴드 5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죠. 근데 더 이상 여기서 크롭을 하거나 재편집을 하지 않고 단순히 SNS에 올리는 용도라면 이 정도 차이가 정말 유의미한가 싶기는 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사진인데요. 왼쪽이 폴드 5의 광학 3배 줌, 그리고 오른쪽은 플립 5의 디지털 2.5배 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망원 카메라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예쁜 카페샷이나 음식 사진을 찍을 때잖아요. 이렇게 빛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디지털 줌과 광학 줌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얼음 있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디지털 줌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까지 하죠. 사실 이게 꼭 더 좋은 사진이라는 뜻은 아닌데요. 디지털 줌의 경우 소프트웨어 보정 과정에서 선의도를 더 과장되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물 사진 모드도 비교해볼까요? 이번에는 둘 다 메인 광각 카메라로 촬영했고요. 왼쪽이 폴드5, 오른쪽이 플립5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왼쪽의 폴드5 사진이 더 잘 나오긴 했지만 메인 카메라에서는 더더욱 화질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죠.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갤럭시 Z 폴드 5의 경우 인물 사진 모드에서 1배 줌, 2배 줌, 3배 줌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Z 플립 5의 경우에는 1배 줌 화각 한 가지로만 인물 사진 모드를 촬영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조도가 떨어진 환경에서도 비교해 볼게요. 완전히 어두운 밤에 실내에서 무드등 하나만 켜고 메인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폴드5, 오른쪽이 플립5입니다. 여기서도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죠. 벽면 컬러를 비교해봤을 때 폴드5가 조금 더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았다는 정도고요. 토마토 소스 로고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실히 왼쪽에 폴드5가 더 선명하게 표현되기는 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서 다시 저조도 망원 카메라와 디지털 줌을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폴드5의 광학 3배 줌, 오른쪽은 플립5의 디지털 2.5배 줌입니다. 토마토 소스를 또 한 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선의도 면에서 아까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플립5도 디지털 줌인 걸 고려하면 저조도에서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어두운 촬영 환경에서 디지털 줌이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걸 보면 ISP 성능이 대단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조도 동영상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밤중에 밤거리를 찍은 영상인데요. 역시나 둘 다 메인 카메라로 촬영을 했더니 거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부분 디테일을 확대해보면 왼쪽에 폴드5가 조금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걸 그냥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구분하기 힘든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Z 플립5의 카메라를 비교한다면 폴드5가 하드웨어적으로 더 좋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메인 광각 카메라를 사용한 주광 촬영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 기기의 차이는 망원 카메라의 유무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립5에서도 2배에서 3배 줌 정도의 디지털 줌을 요령 있게 활용하면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었고요. 이런 사진처럼 낮에 카페에서 찍은 커피 인증샷 정도라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금 더 크롭을 하고 재편집을 할 용도로 사용한다면 화질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질 차이는 저조도 환경이 될수록 더 두드러지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셀프 영상이나 틱톡, 쇼츠 영상을 찍고 싶은 용도라면 폼팩터 구조 자체만을 봤을 때는 플립5가 더 유리하긴 해요. 이번에는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모니터링이 셀프캠에서 더 수월해지기도 했고요. 갤럭시 Z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후면 메인 카메라로 셀프캠을 찍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리뷰의 결론은 만약에 작고 가벼운 폼팩터에 내가 막 끌리고 있는데 오로지 카메라 때문에 폴드5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플립5의 카메라도 생각보다는 아주 괜찮으니 이걸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드5의 카메라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카메라 결과물에 예민하고 내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제대로 기록하려는 사람이라면 광학, 줌, 망원 카메라가 없어서 아쉬운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일상적인 촬영 환경이 아니라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비교이긴 한데 제가 디지털 10배 줌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카메라가 모두 이 정도로 떨어져 있던 거리에서 촬영 중인 에디터 B를 디지털 10배 줌으로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과물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폴드5는 이번에 사용해봤을 때 거의 갤럭시 S23 울트라 정도의 카메라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 면에서는 진짜 아쉬울 게 없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치중하는 사용자라면 두 폴더블 모델 중에서는 폴드5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진을 어디에 업로드하거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맞게 결과물을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디터 B 역시 이 리뷰를 보고 폰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리고 에디터 B의 결론을 이제 보러 가시겠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제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군요. 네. 256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Z 플립5는 139만 원대고 Z 폴드 5는 209만 원대거든요. 네. 자, 이제 가격을 아셨으니까 부담 네. 없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네. 가격 중요하죠. 그래서 저의 선택은 네.
209만 원짜리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